지난주 HLB가 개발 중인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 이른바 HLB 쇼크로 HLB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의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리보세라닙의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우려감까지 조장되면서 HLB와 계열사 HLB생명과학 모두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진양곤 HLB 대표이사를 모시고 이번 논란의 진위를 가려보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주주 호소문을 통해서 진양곤 대표이사께서 직접 이 입장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리보세라닙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이 임상 실패다, 아니다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게 주가 급락으로 나타난 것, 이것은 아마도 저희 임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정의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편안한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을 드린다면 주주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0.8에서 1까지 나가려 했던 시도가 0.9에 머무른 거, 이게 전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은 아마도 시판허가 지연,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출시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출시가 지연되잖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탑라인 결과, 그건 결국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당초 의도한 임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출시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시장의 반응을 제가 보면 80점 맞던 학생이 90점 맞았는데 100점을 못 맞았으니 너는 0점이야. 그래서 네. 임상 실패하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저희 그 글로벌 3상에 대한 데이터들은 아직도 통계 처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나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 즉 전체 생존 기간을 얘기하는 OS, 네. 그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을 얘기하는 PFS, 이 두 개의 지표가 확정됐고 저희가 그걸 빠르게 발표를 한 것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지표는 사실 1차 치료제 시장, 암의 1차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나와도 네. 승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개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저희가 기획했던 그 디자인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 게 좀 있다. 그래서 네. 출시가 지연될 것이다. 네. 라는 게 이번에 임상 결과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확인했다. 네. 하지만 시판허가는 지연될 수 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는 9월에 ESMO, 그러니까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종 데이터가 나온다고 또 입장문에서 밝혀주셨는데요.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저희 리보세라님이 이미 중국에서 5년차 시판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고 네. 제가 본 결과를 기초로 판단컨대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왜 그렇게 잘 팔리는지, 네. 그다음에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입증하는 수많은 논문들, 그다음에 임상 사례들이 그렇게 좋은 내용을 왜 보여주고 있는지, 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글로벌 신약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계기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통계 자료가 다 확인이 되면 네. 유럽 암학회 9월 말 예정인데요. 에스모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선문답처럼 얘기한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확인하였으나 임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확인 가능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서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훼손된 건 거의 없습니다. 네. 리보세라닙이 지금 이미 중국에서 판매 중이라고요. 네. 네, 그 중국의 헝루이 제약이 5년째 판매 중이라고 하던데 네. 이번 사건으로 혹시 중국 측 매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진 않을까요?
사건이라고 규정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가장 냉정한 게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의문을 던지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가 신약 개발에 말 그대로 실패를 했다면 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주력 아이템으로 삼고 있는 홍루이 제약의 네. 주가가 왜 이틀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은 홍루이 제약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가들이 저희 같은 이번 문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리보세라닙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은 없다라는 그게 시장에서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HLB의 현재 최대 주주시잖아요. 네, 지분 한 10%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계열사가 우량 계열사가 아주 많잖아요. 근데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경영권에 있어서 문제는 없으신 건지. 네,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인 HLB의 최대 주주가 저희고 네. 지분 한 10% 남짓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경영권의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경영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놓더라도 회사를 키우는 거,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앞으로의 임상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두 개의 탑라인 데이터는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OS와 PFS, 나머지 데이터들도 지금 통계 처리 작업 중입니다. 네. 그게 확정이 되면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네. 그 전에 아마 이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FDA와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방향성을 논의하게 되겠죠. 네. 신약 개발 사례에서 유의성,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약이 효능이 있다라는 유의성을 확보는 했으되 다른 임상 디자인된 거와 부합하지 않는 저희와 같은 사례에서 대부분 네. 추가적인 어떤 유의성을 확보해서 허가가 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저희한테 굉장히 인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방향성은 아마 한 달 정도 후 통계 자료가 다 확보가 되면 네. FDA 미팅을 통해서 정해질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그 누구보다 그 상심이 클 HLB 주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은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행스럽게 굉장히 순항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 잘 팔리고 있는 약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주주분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네. 제가 설명회를 또는 기업 IR을 하면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중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이번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분들이 얼굴이 떠올라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건대 별 문제가 없다면 확실히 신약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라도 만약에 이게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확실히 그때 솔직하게 이번처럼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제가 본 결과로는 리보세라님은 훌륭한 약입니다. 네. 결국은 성공할 겁니다. 네. 아프시겠지만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HLB 진양곤 대표이사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